그러니까 보통 이제 테너로 하는 경우는 이제 뭐 낮은 음을 많이 하고 뭐 그 알토는 높은 음을 하는데 굳이 뭐 그거는 음역대는 그렇게 뭐 나누지 않으셔도 되세요. 정말 낮게 하고 싶다 하면 뭐 낮게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 B 마이너를 테너로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 이제 연주를 하시면 이제 한번 반주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반주를. 그래서 이제 음악을 이제 반주 소리를 듣고 이제 음악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 음악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여기서 이제 강의하는 거는 이제 그 연주곡이라는 거는 특히나 뭐를 해야 되냐면 연주곡을 이제 그 연주곡을 할 때 연주곡이야 보통 노래보다는 연주곡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이것도 노래인데 그러니까 조금은 이런 연주곡을 할 때는 조금 이제 해야 될 일이 연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 첫 번째가 이제 리듬 변형을 잘 하셔야 돼요. 리듬 변형. 리듬을 변형할 줄 아셔야 돼요. 예. 들어오세요. 예. 저쪽이 아니십니다. 리듬 변형, 리듬을 변형을 잘 하셔야 돼요. 악보 그대로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랄까 악보 그대로 하면 이게 딱딱해져요. 그리고 또 악보 그대로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예? 리듬 변형을 해야 되고 이 검은색이 잘 안 나오니까 그리고 또 적절하게 생략도 리멘시타의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이 경우는 리멘시타의 경우 생략도 좀 해야 돼요. 음을 좀 생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그 피아노 작은 거부터 해서 좀 극적으로 달아야 돼요. 이 음을 극적으로 해야 돼요. 작게 할 때 작게 하고 크게 할 때 크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리멘시타를 강의하지만 이 강의는 이제 많은 곡에 다 접목이 돼요. 그렇죠? 리듬 변형이나 생략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그 적용이 됩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그러면 리듬 변형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 생략 다다다 시시 이거 악보가 이걸 악보대로만 그대로 해볼게요. 아무것도 소스를 내지 않고 그냥 악보대로만 한다. 그죠?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저는 좀 생략을 해서 도를 생략을 할게요. 도샵을 생략 하나만 할게요. 그래서 시시 그래서 봐보세요. 들어보세요. 그죠? 그래서 도를 생략하고 하는데 리듬 변형을 할 때 어느 리듬 변형을 그러니까 리듬 변형할 때 여러분이 그 어디를 리듬을 변형하느냐 어, 보통 이게 뭐 100%다 그렇지 않은데 여기 경우는 강의 리듬을 변형을 해야 돼요. 강의 리듬을 변형 길게 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뭐 길게 짧게 아니라 길게 뺄 수 있는 강에서 길게 빼면 됩니다. 그러면 강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강이 크게는 두 가지예요. 어떻게 강이냐? 다운비트에 오는 것이 강이 되는 거죠. 다운비트. 첫 번째는 다운비트. 무슨 얘기냐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하나, 둘 강이에요. 손바닥 치는 게 하나, 둘, 셋, 넷, 강이. 그럼 강이 길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음이 이렇게 꼭지점 음에 있을 때 음이
위 찍고 내려가는 이 부분이 강이란 말이지. 그럼 여기서 길게 느려질 수 있는 게 뭐예요? 다운비트가 C, 처음에 C도 다운비트죠. 하나, 둘, 셋, C, C도, 도, C, C 할 때 뭐예요? C도 강이고 도샵도 강이에요. 그러면 거기 음을 길게 빼주면서 뭐예요? 꼭지점은 뭘 처리해? 강에서 밴딩을 처리해 볼게요. 한번 들어보자. 그렇죠. 그러면 음악이 더 살게 되는 거죠. 1번 다운비트에 강을 주고 꼭지점에서 강을 주면서, 그러니까 강을 주면서 뭐야? 뭘 하냐? 자연스럽게 밴딩을 넣어버리세요. 밴딩. 그러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길어지면서 C가 밴딩을 처리하니까 CC도 급하니까 도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생략을 하고 도 CC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강이에요? 파도 강인데 강을 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꼭지점에서 강을 주는 게 낫습니다. 이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이거를 계산 연주할 때는 계산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계산을 하면서 연습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주할 때는 이런 연습이 많이 되면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하나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다 강강을 할 수 없잖아요. 뭐 다운비트에서는 다 강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건 한 예고,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이렇게 꼭지점에서 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파에서 파샵에서 길어지겠죠. 봐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러면 10째 마디 그러면 더 낫죠. 근데 이걸 악보대로 한다 생각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리듬을 악보대로만 계속하면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거를 변화를 줘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가볼게요. CCCC가 되게 많죠. 여기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느낌이겠죠. 딱딱해지는. 여기서 뭐 생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생략을 하냐? 흥얼거리듯이 말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생략이 돼요. 그냥 느낌을 살려서 그렇죠. 앞에 음의 첫 박자에 밴딩을 넣는 거죠. 그게 강이니까, 그렇죠? 첫 박에. 그러면서 봐보세요. 그러면서 적당하게 이런 식으로 느낌을. 근데 이거를 사실 뭐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들으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로 알면 되세요. 그 다음에 갑니다. 그 다음에 14마디 갈게요. 14마디 가면 14마디 여기서 이제 보면 보통 이게 악보대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악보대로 해볼게요. 바로 들어가면 이게 노래하는 사람도 이렇게 안 해요. 노래하는 사람도 이렇게 하면 맛이 없다고 하는 게 그게 뭐냐면 딱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규칙적인 것들이 반복이 되잖아요. 규칙적인 것들이 이렇게 보세요. 음악에 대한 것들이 이게 규칙적인 게 반복이 되면 반복이 된다라는 자체는 이게 빠른 노래들은 박자를 정확하게 주지만 이 템포가 몇이냐면요. 잠깐만요. 템포가 70 템포란 말이죠. 그러니까 좀 미디움 템포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런 좀 중간 템포의 노래들은 이제 미디움 템포의 노래들인데 이런 노래들이 박자대로 딱딱 지켜버리면
음악이 딱딱해지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변화를 줄 때 어떻게 변화를 주냐? 그러면 뭐 여기도 적용하면 돼요. 뭘 적용하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제일 쉬운 거는 다운비트. 길게 아니면 꼭지점. 그러면 거기에서 시시렐레에서 레가 뭐예요? 시시렐레에 꼭지점이면서 다운비트란 말이죠. 그죠? 네. 보통 음악이 이제 하행을 하게 되면 데크리센도가 작아지는 것들이 일반적인 예인데 저는 그거를 좀 다르게 해서 반대로 해도 그 느낌이 사는 거죠. 한번 들어볼게요. 그거를 길게 하면서 땡기니까 더 음악적으로 또 자유롭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좀 감정이 살아나고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예요? 피아노 심으로 죽여가야 돼요. 음악을 처음부터 이 절제를 해야 돼. 이게 절제를 막 처음부터 그냥 막 크게 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아주 부드럽게 부는 거죠. 다시 처음부터 한번 여기까지 아까 저 강의한 데까지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다 뭐예요? 다 꼭지점에서 길게 뺐어요. 여기는 원래 이제 악보 자체가 기니까 보통 도샵으로 갈 때는 보통 이제 도샵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도 내추럴 한 다음에 이 꾸미용을 많이 해요. 도 내추럴에서 도샵으로 가요. 되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6, 17, 18 그죠? 이거는 악보대로 하는 거고 보통 이제 그 음들을 꼭지점 음들을 밴딩을 하면서 강하게 때려주고 길게 빼준다라고 말하시면 되죠. 그러면 다시 16마디부터 하면 여기까지. 23마디부터 완전히 이제 이제 커지죠. 그러면 이제 소리도 커져야 돼요. 그 전까지 절제하다가 23에서 22부터 펑 터져야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22.
37마디까지는 37마디까지는 아예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막 크게 하셔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포인트가 뭐냐면 22마디 할 때 이제 파레 도 가잖아요. 여기를 레를 꼭지점을 더블 밴딩을 2번 하면 더 강력해지겠죠. 그냥 이거 하고 그러면 이제 밴딩을 2번 하면 더 강하게 느끼죠. 네. 네, 그죠. 한 번 펀치를 내는 게 아니라 2번 때리면 이제 더 충격이 크겠죠. 그래서 거기도 이제 더블 밴딩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22, 23마디 C, 솔로 가잖아요. 거기를 밴딩을 처리해 줘야 돼요. 거기를 밴딩을 처리하면 좋습니다. C를 밴딩.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보면 22부터 질러주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느낌이 계속 있어주려면 그 C에서 밴딩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밴딩을 안 해주고 크게만 불어보면 어떤 느낌이냐 한번 들어보세요. 밴딩 안 하면 좀 뭔가 이렇게 밋밋하게 들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밴딩을 해야 돼요. 밴딩을 넣어주면 어떤 느낌이냐? 되시면 되시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보면 음이 보통 하행하게 되면 좀 음이 작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데, 여기서는 25마디 한번 봐볼게요. 25마디 거기는 음이 작아지는 것보다는 좀 커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연주자가 이제 해석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근데 저는 그 연주를 느낌이 봐보자. 느려져 볼게요 한번. 이거는 이제 느려진 예고, 거기를 빨리 해볼게요. 느낌 자체가 느려지는 것보다는 좀 빨라지는 게 낫죠. 왜냐하면 빨라진다라는 거는 그 뭔가는 이 감정 자체가 계속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느려져 버리면 여기서 좀 처지는 느낌이 들어서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급 조절하셔야 돼. 이게 땡길 때는 땡기고, 그렇게 하셔야 돼. 계속 느려져 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 쭉 가시면 이제 간주가 나옵니다. 이제 간주가. 이제 보통 이제 보면 악보 여기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제 보통 주거니 받거니 하죠. 이제 노래가 끝났어요. 이제 노래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반주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대화하듯이. 여기서 이 멜로디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멜로디가 받고 말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애드립이라는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쉽게 생각하면 그냥 여기 악보를 그대로 불러도 되세요. 악보 있는 걸 봐도 되고 악보 있는 게 좀 식상하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코드가 이제 그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이제 E 마이너 나오고 B 마이너가 나오네. 저희가 그러면 E 마이너면 E 마이너 블루스로, B 마이너는 B 마이너 블루스로 해볼게요. 제가 블루스로 이제 중간 데드 스팟이라고 하죠. 중간에 있는 죽어 있는 곳을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블루스로 받을게요. 그러면 이제 멜로디가 들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블루스로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블루스로 이제 받은 거. 아니면 블루스로 받지 않고 그냥 코드톤, 그러니까 코드톤과 스케일을 위주로 그냥 블루스 스케일보다는 이제 스케일, 그러니까 B 마이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B 마이너 스케일에서 이제 코드톤을 갖고 코드톤과 이제 스케일, 일반적인 스케일을 접목하면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블루스적인 느낌이 아니고. 근데 이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좀 멋있게 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좀 블루스가 제일 좋아요. 블루스 스케일로 애드립 하는 게 중간중간에 하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멜로디가 이제 들렸다. 보통 이제 저는 이게 테크닉이 되시면 43마디의 악보를 처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를 처리해 주면 아니 웃지 마시고 연습하시면 돼요. 스케일 연습하시면. 안녕하세요. 네. 스케일 연습을 하시면 되세요.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우리 악보. 네. 여기 보시면 그렇게. 네.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생각할 건 뭐냐면 이렇게 이 음이 아유 연습하시면 되네. 스케일 하면 1년만 하면 되세요. 연습 안 해서 그렇지. 보통 이제 이게 이게 이제 스케일이 6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스케일이 그렇죠. 6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뭐 굳이 6으로 안 하고 그냥 쭉 내려가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첫 음을 길게 빼야 돼요. 여기 얘 음을. 그러니까 그래야 멋있어요. 이거를 그냥 이건 멋이 없고 따리야야야 길게 빼야 돼. 앞에 파미레 미라야 가야지. 파미레 따라야 하면 멋이 없는 거. 그거는 되게 멋이 없는 거죠. 그러면 거기만 잠깐 하면 거기가 느낌이 연습하시면 되죠. 그러면 그렇게 거기를 이제 처리하고 멜로디 가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악보가 거기는 이제 딱 한 박자만 나오잖아요. 그렇게 불면 안 돼요. 악보대로 한다고 악보대로 한다고 55마디 마지막 마디가 이렇게 하면 이거 안 좋은 겁니다. 이게 끝나 이게 악보는 그렇게 나와서도 음악적인 느낌이 뭐 잘못 기보가 될 수도 있고 노래는 그렇게 하지만 연주할 때는 그걸 길게 빼야지. 최대한 길게. 그게 가능한 게 이제 시를 계속 끌어도 돼요. 왜냐하면 그게 코드에 따라 영향을 받거든요. 코드. 근데 좀 유식한 좀 아시는 분 유식하보다 이게 보통 이제 그 시를 하잖아요. 이렇게 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끝났잖아요. 끝났다고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코드가 그려져 있죠. B 마이너 A 아니 B 마이너 7A E G 샵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E 마이너 B 마이너 6. 네, 그래서 이게 됐고 여기에 또 B 마이너 6. 네, 6. 네, 6.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 C를 계속 끌어도 되냐면 이제 원래는 이 코드에 따라 영향에 따라 달라요. 이게 어떠냐에 따라서 계속 끌게 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부딪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능한 게 왜 그러냐? 코드 톤을 보면 시, 레, 파, 라거든요. 그렇죠? 여기도 시, 레, 파, 라, 미, 솔, 샵, 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코드 톤을 보면 미, 솔, 내추럴이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시, 레, 파, 솔이죠. 이게 솔이 이게 아마 솔이 솔샵일 거야. B-6는 파샵 솔샵이 돼. -6. 그냥 6가 되면 이게 부딪히니까 6 솔샵이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봐보세요. 이게 의미냐면 C 있죠. 여기 C가 있죠. 여기 B 마이너 여기도 C가 있죠. 얘도 C가 있죠. 얘도 C가 있죠. 얘도 C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예요? 페달 노트라고 합니다. 페달 노트. 페달 노트라고 해요. 페달 우리 피아노 페달. 그런 것처럼 여기에 하면 그래서 끌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아니까 이것도 끌어주는 거지. 여기 예를 들어서 다른 코드가 나왔다. 그럼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F샵 뭐 마이너가 나왔다. 뭐 F샵 마이너가 뭐 나왔다. 그러면 이제 얘는 파샵 나 도샵이니까 C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럼 뭐 깊게 들어가면 뭐 텐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11스라고 또 해서 쓸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1스 텐션에 대한 거. 텐션이 또 해결되니까 쓸 수 있는데 이제 그것까지 이제 알려드리면 이제 또 머리 아프시고 또 마음이 무거우시니까. 그러니까 이 페달 노트는 코드에 따라서 제약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근음으로 하면 웬만큼 하면 다 맞아요. 이게 이제 1도로 가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이제 이런 연주곡을 할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할때 리듬 변형이 돼야 되는데 리듬 변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강이 뭐 다운비트의 경우도 있고 아니면 꼭지점에 있는 부분들. 보통 이제 꼭지점을 길게 하면 거의 맞아요. 꼭지점이 길어지면 뭐예요? 다른 음들은 좀 짧아지는 경향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하행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음이 리듬 변형에 대해서 하행하면 어떻게 돼요? 느려진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8, 90%는 느려져요. 아까 경우는 빨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느려진다. 음이 하행하면 올라갈 때는 좀 빨라지고
음이 내려갈 때는 느려지. 그러니까 리듬 변형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가요에서 적용할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세요. 음이 하향한다 그러면 내가 느려져 보지. 근데 한번 빨리 해보세요. 그러면 빨리 하면 좀 어색해요. 왜냐면 떨어진다라는 거는 완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화에 에너지가 떨어진다. 우리 완화. 비행기가 착륙하면 이제 그죠? 완화되는 거죠. 이제 뭔가 이렇게 음이 올라가면 에너지를 써야 돼요.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써야 되고 내려올 때는 에너지를 안 써야죠. 이렇게 내려가는. 그러니까 내려가는 음들 자체가 완화하는 느낌이 올라가는 거는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빨리 가야 되죠. 그런 느낌으로 가야 좀 어울리고 내려가는 음들은 좀 천천히 여유롭게 내려간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간혹 가다가는 바뀔 때도 있어요. 그러고는 포인트를 줄 때 좀 약간은 내가 이거는 포인트를 주겠다. 그럴 때는 바뀌어도 된다. 근데 연주라는 것을 뭐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거를 그냥 그 음악 그 자체로 이제 받아들이면 됐어요. 그러면 또 한번 연주를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한번 하고 듣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Mm-hmm.